다음은요. 사건 속 오늘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17년 전에 있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17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기 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 사건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08년 2월에요. 네. 서울 은평구에서 참치집을 운영하던 이 40대 여성이 실종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40대 여성이 며칠 여행을 다녀오겠다 이런 말을 남기고 사라졌는데 문제는 여성만 사라진 게 아니라 이 세 딸까지 같이 행방이 묘연해져 버린 상태였다는 거예요. 같은 날 모두가 연락이 두절이 된 겁니다. 여성의 오빠가 이걸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CCTV부터 먼저 확인을 하겠죠. 그러겠죠. CCTV를 확인을 했더니 이 내모녀의 집 근처에서요. 굉장히 수상한 장면이 포착이 되는데 뭔데요? 한 남성이 승용차에 커다란 가방 여러 개를 싣는 모습이 CCTV에서 포착이 된 겁니다. 주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해본 결과 CCTV 속 남자가요. 너무나 유명한 전 프로야구 스타 이호성 씨로 확인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최진봉 교수님.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호성 이름 석자로 혹시 그 사람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호성. 그렇습니다. 저도 잘 아는 야구 선수 중에 개인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야구 유명했죠. 스타로서 안다는 거죠.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해태 타이거즈 바로 이 사람들. 4번 타자로서 유명했던 사람이고 1990년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을 해서 4번 타자로 4번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끌었고요. 골든 글러브도 2번이나 수상했던 그런 선수였어요. 그리고 2001년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한 뒤에는 사업거래 변신을 해서 인생 2막을 열었는데요. 고향이 광주거든요. 그래서 광주에 예식장을 차렸고 연매출 7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를 올리는 그런 사업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자, 주변인들의 증언과 그리고 앞서 참치집을 운영하는 40대 여성 여행 좀 갔다 올게 같은 날 이 40대 여성의 세 딸들도 같은 날 연락이 두절돼서 그 오빠가 수상해 여기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CCTV를 확인해봤더니 돌려봤더니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이 차에다가 가방 여러 개를 싣는 장면이 포착돼서 물론 이 CCTV에 이런 장면이 포착됐다고 해서 뭔가 범죄와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17년 전 오늘 이런 경찰의 발표가 있었으면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시 8분경에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중간 지점에서 이호성이 익사체로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신원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이호성은 현재 검은색 콤비 상의와 하의 검정색 바지, 양말과 구두를 신고 있었고 공중전화 카드 3개 외에 별다른 소지품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문을 대조해서 신원을 확인하였고 특별한 외상은 없습니다. 지문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호성이가 맞는 것이 확실하나 가족을 임장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시선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없습니다. 자, 여러분도 들으셨죠? 그 40대 여성과 세 모녀가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서 찍힌 CCTV에 잡혀있던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사망한 지금 당시에 경찰 발표대로 사망한 채 발견됐어요. 그렇다면 하재근 평론가님, 사망한 이호성 씨와 그리고 그 40대 여성과 세 모녀와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실종된 40대 여성하고 이호성이 연인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 40대 여성이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이호성하고 결혼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호성이 이혼 후에 그 여성을 만나서 사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 와중에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다가 어떤 인부들이 경찰에 제보를 했는데 뭐라고 제보했냐면 우리가 이호성으로 보이는 남성의 의뢰를 받고 전라남도 화순의 한 야산 공동묘지를 파냈다. 이렇게 제보를 한 거예요. 거기가 바로 이호성의 아버지 묘의 근처라고 합니다. 경찰이 거기 가서 조사해보니까 거기서 사라진 네 모녀의 시신이 담긴 가방이 나온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결국 이호성이 네 모녀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가 된 것이고 어머나 세상에. 왜 살해했느냐? 경찰은 돈 때문이었다라고 보는 건데 그 이제 네 모녀가 사라진 날 40대 여성이
은행 5곳에서 전세 자금 1억 7천만 원을 인출해서 집으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세상에. 저게 그때 CCTV 모습인가 봐요. 그 여성의 피해자 여성의 세상에. 예, 돈을 인출하는 모습인데 네. 저렇게 인출했지만 저 여성의 집에는 저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이 사라지고 나서 이호성이 네. 바로 다음 날에 자기 형 통장에 5천만 원을 입금했고 그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이호성의 동거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거녀한테 세상에. 4천만 원을 또 보냈다는 거예요. 어머나. 이것들이 다 피해자한테 훔친 돈의 일부다라고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아니 박혜원 변호사님, 당시 이호성이라는 사람은 프로야구에 은퇴한 다음에 웨딩 사업 등으로 잘 나가는 사업가였다는데 1억 7천만 원 훔치려고 사람을 죽여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네, 정말 말이 안 되고 정말 너무나 화가 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전에 그 이호성 씨에 대해서는 슈퍼스타 잘 나가는 사업가라는 포장지, 멋진 포장지가 있었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스크린 경마장을 운영하다가 약 100억대의 부도를 내고요. 사채들을 끌었으면서 비정상적으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 구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법정 이율 자체가요, 연 66%였어요. 그런데 사채, 불법 사채를 했다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높은 이율의 그런 고리의 경제적인 부담들이 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 결국에는 총 270억 원의 부채에 시달렸고 잘 나갔다라고 보여졌던 그 웨딩홀 사업도 매각하면서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허지원 변호사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빚이 270억이나 있으면 당시에도 무슨 개인 파산제도 같은 게 없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선처를 바라고 열심히 살아야지. 빚이 270이 있다고 1억 7천 그 피해 여성의 1억 7천 전세 자금 훔치려고 사람을 4씩이나 죽인 게 이거 악마 같은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이호성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사실관계가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사건입니다. 세상에.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270억 빚이 있는 사람이 고작 1억 7천만 원을 노리고 무려 사람을 4명이나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범행 동기에 뭔가 의문점이 남을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딸까지 살인을 했잖아요. 만약에 돈만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이 40대 여성 피해자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어도 충분히 돈을 뺏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세 딸까지 살해를 했다는 것은 뭔가 두 사람 사이에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더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270억의 어마어마한 빚에 쪼들리면서 굉장히 예민해진 상황에서 뭔가 이호성의 범행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사건이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원한을 품고 이렇게 내 모녀를 살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찰도 밝혀지지 않은 살해 및 절도의 동기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요. 근데 또 한 가지 이 사건에서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뭐냐면 이호성이 사람을 더 죽였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어떤 근거로요? 왜냐하면 3년 전에 이호성 근처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 사람이 누구냐면 30대 남성 동업자였는데 네. 2005년 8월경에 광주의 한 호텔에서 이호성과 만난 뒤에 행방이 묘연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그때 당시에 이 남성이 조직폭력배에서 활동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뭔가 조직폭력배 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잠적했거나 아니면은 뭔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사가 종결이 됐던 모양이에요. 어허. 그래서 그때 그렇게 묻어뒀던 사건은 혹시 이호성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재수사를 했지만 증거도 불충분하고 그리고 다른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가해자로 지목됐던 이호성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소득 없이 그렇게 마무리가 된 사건입니다. 세상에. 이호성 사건은요, 아마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세상에 내 모녀 40대 여성과 그 세 딸들을 한꺼번에 죽인 정말 경악스러운 사건이 전국이 떠들썩했던 그 사건이었는데 혹시 이 사건의 전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유인경 평론가님, 이호성이 유서 같은 건 안 남겼을까요? 저는 남겼는데 그 전에 제가 이 사건을 취재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미 뭐 사망한 분들이니까 그건 알고 동료 야구 선배들을 취재를 한 결과 왜 스타 플레이어가 이런 일이 일어났냐 했더니 그분들 말씀 한국 스포츠 현실상 이렇게 스타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만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회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못하고 영광에 있기 때문에 선수하고 박수 쳐주면 정말 사기를 많이 당한답니다. 이호선 씨가 잘 될 때도 고향에 내려와서 해라 했고 자기 돈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이름만 빌려준 사장으로 하고 있다가 수백억의 채무를 지게 되고 갚을 줄 모르게 되고 연이어 되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속에 있었던 어떤 그 이성이 사라진 행위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더욱 안타까웠던 거죠. 되게 순한 분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형님한테 유서를 남긴 것이 이제 알려졌는데요. 이호성이 본인의 형한테 남겼다고 유서를 내. 지인을 통해서 형님한테 전해주라고 밝혀진 유서인데요. 네, 여기 뭐였습니까? 어머니와 형 그리고 전처 아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아들을 잘 챙겨달라고 부탁을 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아니 보세요, 최진문 교수님. 예. 이호성이요.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보세요. 유서라는 내용이 보면 어머니와 형, 전처, 아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아들을 잘 챙겨달라는 내용이 담겼대. 자기 가족은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했으면서 남의 가족, 남의 가정은 한순간에 풍비박산네요. 죽어서도 용서 못 받을 거예요, 진짜. 당연히 그렇죠. 아들을 잘 챙겨달라니요. 그럼 지금 본인이 살해한 그 어린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대체? 뭔 죄가 있어서 어린 아이들을 살해를 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그리고 그 여성분도 마찬가지. 피해자 여성분은 무슨 죄가 있는 겁니까, 대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저렇게 살해해놓고 그 사람들에서 아무런 미안한 감정이 없다는 겁니까, 대체? 어떻게 이런 유서를 남길 수 있어요? 그 유서 내용 뭐 어머니와 형, 전처까지 미안하대. 그런데 왜 자기가 죽인 그 살해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유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어머니 전처까지 따져가면서 전처까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입니까, 대체? 그러니까요, 네. 미안하다고 하면 실제로 본인 때문에 아까운 생명을 잃은 그 사람들에서 미안해요. 유족들 통곡하냐, 통곡. 진짜. 당연히 그렇죠. 네. 천청병력 같은 일을 당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사과도 없이 자기 전처까지 따져가면서 자기 아들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을 한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행동입니까, 대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너무나도 지금도 경악스러운 사건 속 오늘이었습니다.